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걸 전제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사갑 이성건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청장님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 PPT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왼쪽은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은 산행이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때문에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문다혜 씨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위반 소지가 있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문다혜 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그거는 예. 일단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이거는 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예. 그죠?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배준원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치사상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적용 내지 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맞죠? 예. 상해 이러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교통 충돌한 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치 1주, 2주 나와도 상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이제, 가정한다면 그걸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그건 빠짐없이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관할 소환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산 경찰서. 용산 경찰서에서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게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 말고 관할 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소환 근데 조사하는 그것이 것 이제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잠깐.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변의 문제, 예.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신변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예. 한다. 예. 자, 그다음에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강제권은 없죠. 공법 그렇습니다. 규칙에 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당사자의 판단의 문제지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관할 경찰서가 물리적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특혜 채용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압수수색 당하고 난 이후에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을 본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의 소유 차량이 다회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동료 의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시간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소유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체납과 압류가 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3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프 차량인데 압류가 2회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1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또 딸 명의로 그것도 공직과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압류와 체납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실정법 위반은 크든 적든 존경하는 간에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자 이 그거는 정도로 제가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 아니요. 제가 잠깐만 이게 시간 좀 이때까지 그렇게 아니, 해놓고 저- 왜 이제 어때요? 아니 자 자, 저희들이 제가 아니, 이 잠깐만요.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 이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입니다. 그 개인과 또 공인과 자 제가 정말 충분히 다를 수 제가 있다고 제 생각하지만 질문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정책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지금- 개진됐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협조해 주시죠. 자 지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의 반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서 비생계형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이런 관계 부처가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나와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범 확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얼마 정도 높아졌지요? 이사장. 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서은규입니다. 재범률이 42% 내지 한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경우는 20%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 때 이사장이 이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성곤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성곤 의원님, 자 회의에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지사지란 말이 서로에게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도 평소에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고 또 공인의 처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것을 변호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다혜 씨,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서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